자, 1번에 보면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의 기준 내용인데요. 옳은 것은입니다. 자, 박스형의 문제인데 첫 번째, 정책 대안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걸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기술적 문제점을 파악한다. 네, 맞는 내용이고. 자, 투입이 일정하면 산출을 최대한으로 만들며 산출이 일정하다면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파악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산출은 최대화를 해라 이 말이고 투입은 최소화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효율성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책 대안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걸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라고 해요.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달성도가 효과성인지 아시죠? 목표 달성도와 관련된 수단 지향적 기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어떠한 효과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도구라든지 방법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 지문의 내용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요. 전공서적에 나와 있는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기준입니다. 이 내용들을 응용해서 최근에 어떠한 분석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는데 기출문제와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 되고요. 1번 문제 별표. 자, 첫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성, 세 번째는 정치적 실현 가능성, 네 번째는 효과성을 위한 수단,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 이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답은 5번이 되고요.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대안 형성에 관한 내용으로 대안 형성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을 형성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연결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유추하는 방법, 경향성 분석, 마르코프 모형, 회귀 분석,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분야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슷한 구조의 사례를 통해 미래 상황이나 문제를 뭐 하는 거다? 추정하는 것. 이게 힌트가 되겠죠. 그게 유추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경향이나 추세를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추세가 됩니다.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이 트렌드가 바로 추세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경향성 분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프 모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확률이란 단어라고 가르쳐 드렸죠. 과거에 있었던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나타날 변화를 연속적으로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형으로 확률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마르코프 확률 이런 식으로 외우라 했습니다.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인과관계가 되죠. 변수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낸 회귀 방정식이란 게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회귀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회귀 분석이란 말을 쓰는데요. 회귀 방정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1, 2, 3, 4 모두 개념 맞고요. 대안 형성 방법의 마지막 5번 지문입니다. 델파이 기법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누구로부터? 전문가로부터. 우편조사한다 그랬죠. 자, 우편조사를 하면 익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성이 있다? 익명성이 있습니다.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죠.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야 돼요.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들어갈 가능성이 낮으니 이게 델파이 기법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 델파이 기법 5번 지문 하나만 중요합니다. 1, 2, 3, 4는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 아니에요. 5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정책 대안 비교 분석 방법 중에 이게 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란 게 있는데요. 여기에 개념을 찾아라. 옳은 것은입니다. 자, 비용과 편익을 보는 겁니다. 화폐화하고 이것도 화폐화하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가치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을 비용 편익 분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험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온 거고요. 자, 대안의 선택 과정에서 총 비용과 총 효과 아예 가르쳐 줬네요. 비용 효과 분석이겠죠, 당연히.
비교하여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것을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비용 효과 분석에서 비용은 화폐화를 했고 효과는 화폐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이한 가치 조건으로 비교한 겁니다. 상이한 가치 기준, 가치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을 바로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2번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 대기 시간이 나오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대기 시간이 가장 힌트예요. 이게 줄서기 기법이라고 하죠. 줄서기 기법, 대기 시간이 결정적 힌트가 됐네요. 나타날 수 있는 확률적인 사건을, 결정적 힌트가 이거죠. 나뭇가지처럼 그려서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의사결정 나무 분석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 대안을 선택했을 때와 선택하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나무 가지처럼 그려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정책 대안을 비슷한 상황 속에서 모의 실험, 결정적 힌트 나왔죠? 모의 실험을 시도함으로써 예측한다. 이걸 모의 실험법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5번 들어갑니다. 정책 대안을 집행할 때 사용될 뭐와 비용과 화폐화된 예상 편익을 비교한다. 화폐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가치 조건으로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죠. 5번이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1번은 비용 효과 분석, 2번은 줄서기 기법, 3번은 의사결정 나무 분석, 4번은 모의 실험법이었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정책 결정 모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내용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공공선택 모형 나오면 이거 찾으라 그랬죠. 파레토 최적 기준점입니다. 파레토 최적 기준점. 어느 하나의 가치에 손상을 주지 않고 거기 특정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그 지점, 그것이 바로 파레토 최적 기준점이다.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공공정책과 연관성 있는 게 공공선택 모형이죠. 공공정책의 최적 선택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공공선택 모형입니다. 이 지문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공공선택 모형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한 건 아니니까. 자,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모일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 몇 가지 흐름? 3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난다.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이라기보다는 정책창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정책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의 아류이지만 쓰레기통 모형은 4가지 흐름이거든요. 4가지 흐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3가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2번은 우선 놔두세요. 쓰레기통 모형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어요. 최근에. 나머지 지문을 보고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최종 모형입니다.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에는 경제적 합리성 1, 직관 판단력, 창의력을 뭐라 하죠? 초합리성이라고 하죠. 초합리적 요소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최종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합리 모형입니다. 정책 대안의 선택 결과에 대해 가로 현실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합리 모형이라는 것이 이 결과에 대해서 인간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합리 모형입니다. 맞습니다. 제한된 합리적 모형을 뭐라고 하죠? 만족 모형이라고 하죠. 동의어. 이렇게 만족 모형이라는 동의어를 알아놓으면 문제 풀 때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은 최적화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만족화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1번, 3번, 4번, 5번 지문이 다 맞기 때문에 이건 3가지 흐름이니까 여기에서는 이걸 정책 창모형으로 봐야 되구나. 그래서 2번 지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것이 있죠. 쓰레기통 모형은 바로 4가지의 흐름이 우연히 만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4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납니다. 만날 때 우리가 의사결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의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사회복지 정책 결정 모형 계속합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합리 모형은 최대한의 사회적 이득을 보장한다. 그래서 최대한의 어떤 결정, 그런 우리가 이제 고도의 합리성을 발휘해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사회적 이득을 보장한다라고 합니다. 고도의 합리성을 쓰면 되겠죠. 고도의 합리성을 쓰고 그 다음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최선 대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점증 모형입니다. 과거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하는 건데요. 약간 점증하는 거죠. 약간 점증하는 선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점증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은 주관성에 입각합니다. 만족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틀리니 주관성에 입각하여 적당한 대안을 선정하는 겁니다. 적당한 대안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정책 착모형이 있는데요. 정책 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 성과를 최적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체계론적 시각, 이게 이제 지적 합리성과 연관성이 있고요. 체계적으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지적 합리성과 연관성이 있고, 또한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질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그래서 일명 질적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최적화한다라고 했잖아요. 정책을 최적화하는 것은 정책의 투입은 줄이고 산출은 끌어올리는 효율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네, 최적 모형입니다. 리을은 최적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착모형이 아니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착모형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우연히 만났을 때 되는 거고, 자,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좋은 문제죠. 5번 문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